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재산세를 마치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용으로 가기 앞서서 저희 교재 254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기타 지방세가 있어요. 요 기타 지방세는 뭐 단독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지방세. 이 기타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지방교육세 하고요. 그 다음에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위치냐면 얘는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교육세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되는 조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1+1이니까 얘는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가세. 1+1의 부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성격이 독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독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얘는 병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가 되는 독립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타 지방세라고 하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목적세라는 거예요. 둘 다 목적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어떤 거냐면 개인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법인의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소득이 있는데 그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에서 45%다. 그러면 얘는 0.6에서 4.5%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법인세는 뭐 우리 시험법인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10에서 25%가 되는데 얘는 1%에서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이 지방소득세는 얘는 우리가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세.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세이긴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거에 10분의 1을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5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의 됐고 과세 대상의 9번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은 특정 자원분, 시설분, 소방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도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보시면, 자, 건축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의 0.04, 0.12. 자, 이런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3번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한다. 그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세금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자, 건물에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려면 당연히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이런 소방시설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받겠다. 다만 화재 위험 건축물은 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건축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주택 같은 주거용 건축물보다는 2배를 더 받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입니다.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화재 위험성이 높죠. 극장, 4층 이상의 10층 이하의 건축물. 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2배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4번의 밑줄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은 3배를 중과하자. 얘는
대형 마트, 복합 상용관, 11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대형 화재의 건축물은 3배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로 갑니다. 25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로 5번에 1번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절세 부가징수. 자, 얘는 뭐 기준일, 납기, 징수 방법 다 이걸 준용하여 보통 징수합니다. 예, 밑줄 보통 징수한다. 그래서 요 소방분 지역자원절세는 우리가 병기세다. 그래서 얘는 보통 징수. 왜? 재산세의 병기세거든요. 재산세의 병기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보통 징수잖아요. 재산세가 보통 징수니까 얘도 병기세로서 보통 징수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소액징수 면제. 그 다음에 3번 병기고지.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대표적인 특징이 부가세라는 거죠. 얘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의 세목들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부과됐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취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등동그라미, 지동그라미 2, 제동그라미, 지동그라미 2.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가 되죠. 예,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거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의 밑줄입니다. 목적세이고 부가세이다. 예, 얘는 성격이 목적세이고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납세무자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무자 밑줄 치시고요. 2번 등록면허세 밑줄 치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262페이지에 4번에 맨 위가 보이는 4번에 징수방법 동그라미 1번 밑줄 신고납부, 동그라미 2번 밑줄 보통징수.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 면허세가 신고세목이죠, 여러분들. 얘가 신고세목이에요. 그럼 얘도 신고세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고요. 재산세가 보통징수입니다. 얘가 보통징수니까 얘도 보통징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가로 5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가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취득세도 신고가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얘가 안 한 거지 얘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얘가 안 한 거지 얘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안 했으면 얘도 안 했겠지. 그러면은 얘가 주인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가산세를 부과해야지 얘한테는 부과하면 안 되겠죠. 즉 주인 따라 종이 쫓아가는 거잖아. 종한테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 의의 동그라미 1번. 자, 1번 읽어보시고 1번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예, 그래서 1번하고 3번 포인트. 얘는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0분의 1을 적용하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 6번 밑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다. 그리고 7번 밑줄 소액징수 면제. 자,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하겠습니다. 자, 269페이지. 자, 여기 이제 표가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자, 재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종합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2문제 이상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계산구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걸 이제 하나의 종합문제 형태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비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것은 2005년도 입법이 됐습니다. 2005년도 입법이 돼가지고 그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만든 국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재산세는 우리가 납세무자를 결정할 때 매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했었습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이 재산세 납세무자를 기점으로 해서 종부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역시 과세 기준 날짜는 6월 1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기. 자, 납기가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돼 있는데 얘는 12월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재산세는 16일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얘는 1일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비슷한 점은 15일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재산세는 7월 16일, 9월 16일부터 출발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부과 방식이 보통징수합니다. 고지납부한다는 거죠. 반면에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예요. 원칙.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요.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했는데 잘못하면 이제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는 조세, 부가세 1+1이죠. 얘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되죠. 20%가.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됩니다. 이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농특세가 20%가 부과됩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병기되는 조세가 지역자원세가 재산세는 있지만 종부세는 없다는 거고 소액징수 면제가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일 땐 징수하지 않는 제도가 있었지만 종부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부세는 부자세다. 부자한테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소유자 변경신고 개정이 됐는데 자, 소유자 변경신고는 이런 제도에 있었죠. 즉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소유자로 가자. 다만 이 사실을 소유권 변동 사실을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라.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변경신고가 기준일부터 15일까지 변경신고한다는 거죠. 이게 10일이었다가 15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는 자 5일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역시 얘도 250만 원 초과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간이 2개월이 되고 종부세는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거고 물납이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씩 물납할 수 있는데 얘는 물납 제도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 재산세의 특징 26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가로 3번의 특징이 있는데 별표시 하나. 자, 돼 있으면 확인, 안 돼 있으면 별표시 하나.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그 내용 중에서 여기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 중에는 그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이다. 인별 합산이다. 3번에 보시면 개인별 합산이다. 그러면 이 얘기의 논점은 만약에 부부지간일지라도 남편도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부인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로 따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이 바로 정부부가 원칙인데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얘는 만약에 정부부가 즉 고지가 원칙이니까 얘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얘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만약에 신고를 선택했는데 신고가 잘못됐다. 그럼 얘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 이거죠. 이제 물납은 우리가 없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 그 뒤쪽으로 가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294페이지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가 있죠. 자, 기준일 및 납세지. 자,
거기에 별 표시 2개. 납부 절차 봅니다. 얘는 기준일 제도가 동일하죠. 6월 1일. 이것은 바로 납세무자를 이런 사실상 소유자를 따지는 중요한 날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지. 자, 납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재산세 납세지가 소재지 중심이었죠.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됐었죠. 그런데 얘는 개인일 때는 주소지. 개인일 때는 주소지 중심으로 결정되고 법인일 때는 본점 소재지가 됩니다. 본점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납세지 보시면은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다. 예, 얘는 주소지가 원칙이 돼요. 주소지. 하지만 재산세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밑줄, 내국법인의 납세지 밑줄. 자, 내국법인은 법인은 주소지는 말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절차, 부가징수. 원칙은 부가징수. 원칙에다 써놓으세요. 정부부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럼 기억에 보시면은 자, 납기가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5일 전까지 발부하자.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관세를 물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하단에 3번 별 표시 하나, 물납 및 분할 납부. 예, 얘는 분할 납부는 존재하지만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물납은 있다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분할 납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이 250만원 초과 6개월. 자, 2개월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500만원까지는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고 500을 넘었을 때는 50% 이하로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세금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는 250만원을 내고 250만원을 내고 다음에 50만원을 내라 이거죠. 만약에 세금이 600만원이 나왔어요. 600만원. 그러면 그 세금의 50% 이하다. 그러면 300만원 내고 다시 300만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에 부가세. 자, 부과되는 세금은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되죠. 하지만 종부세는 농어촌 투표세가 20% 부과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는 재질이 얘는 종농이, 재질이 종농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건, 주, 소나 이렇게 배웠는데 자, 토지 중에서는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만 들어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지구분 제가 강조했었죠. 즉 별도 합산 또는 종합 합산 토지만 과세한다. 그러면 별도 합산이 뭐였었죠? 영업용 토지로서 건물에 딸린 토지가 있다거나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있는 땅들. 그렇죠?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떤 거예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이런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단 무슨 토지는 안 들어가는데요. 단 그렇죠? 분리과세 토지. 분리과세 토지는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단 분리과세 토지는 적용 대상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가 뭐죠? 경작한 농지라든가 기준 면적 이내의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은 과세가 되는데 종부세 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제외. 별장은. 그다음에 건물은 과세가 되는데 종부세가 안 나오고요. 선박 항공이 되는데 이거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가 등의 건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등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죠. 상가 등의 건물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건물부는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종부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토지는 재산세 나오고 우리가 종부세 나오죠? 네, 종부세 나옵니다. 자,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가 안 나오고 토지는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 나올 수 있다. 즉 우리가 합산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합산이었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뭐 이런 식의 패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그러면 지금 토지 구분을 물어본 거죠. 차고용 토지, 영업용 부지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거든요. 무조건 적용 대상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산을 했었을 때 요 합산되는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지만 돼요. 넘어야지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주택은 얘는 6억을 초과하면 되고, 종합합산은 얘는 5억을 초과하면 되는 거고, 별도 합산은 얘는 80억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예요. 6억, 5억, 80억. 자, 그래서 얘는 6억을 넘어가면, 얘는 5억을 넘어가면, 얘는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해석이요. 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영업용 부지니까 얼마냐?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와요. 그러면 100억이니까 종부세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부공동명의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뭘 캐치해내야 되는 거냐면 인별 합산이다. 인별로 합산하자. 인별로 계산하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10억짜리 집이면 얘는 5억. 그 다음에 얘가 5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는 기준금액이 6억이니까 6억을 넘었나요? 넘지 않았죠? 그 종부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네. 그러니까 이 기준금액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 주택은 기본이 6억, 종합합산은 5억, 별도합산 80억. 네.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이 골프장용 토지는 어떤 거였냐면 4% 고율 분리였었죠. 4% 고율 분리.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종부세가 나와야 안 나오죠. 아무리 100억이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안 되는 것은 건물하고 니은하고 디귿. 나머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된다. 요거 안 되죠. 네, 골프장 토지 4% 고율 분리. 건물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되는 거죠. 얘는. 그렇죠. 80을 넘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봐라. 이런 식의 패턴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293페이지. 우리 심화 때는 바로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가보세요. 293페이지. 293페이지에 이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요약에다 별표시 2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이 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네, 주택에 대한 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세 채 이상이 됐을 때는 얘는 개별과세예요. 얘는 개별과세.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즉 따로따로 고지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유자별 합산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과세. 인별합산과세합니다. 인별합산과세. 그래서 만약에 요 집이 이렇게 있고 또 요 집이 있으면은 여기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여기 부인 명의로 돼 있다. 그럴지라도 인별로 따진다는 거죠. 소유자별 합산한다. 만약에 부인 명의로 집이 두 채가 됐으면 세 채가 아니라 그냥 두 채로 본다는 거죠. 이것을 소유자별 합산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산했을 때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 돼요. 합산했을 때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은 다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는데 거기서 얼마? 6억을 공제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100% 곱해줍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95%였었어요. 95%에다가 100%로 이게 인상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5억짜리 집이고 얘가 3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8억이잖아요. 그죠? 8억. 그러면 8억 원이 되는 거니까 8억 원에다가 6억을 빼주면 얼마? 2억. 그럼 2억이 100%면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2억이 과표.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자 6억을 빼주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빼주자. 기초공제 5억이라고 해서 이걸 빼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5억에 6억이면 11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 즉 우리 과세관청은 이 사람을 실수요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테 더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집을 그냥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8억이 됐을 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11억을 빼주게 되면 종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저기요? 네, 요겁니다. 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명의도 들어간다. 공동 명의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에요. 법인. 자, 법인이다.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해서 일정 기준액을 빼줘야 되는데 얘는 뺄 것이 없어요. 그냥 합산액에다가 비율을 곱해라. 그러면 요 공시가 합산액이 만약 8억이면 그냥 8억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일반적인 다주택자냐 문제 푸실 때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면 법인이냐 요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주택이면 다 합산됐냐?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뭔가 의미 있는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얘는 합산해서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즉 종합부동산세 원래 입법 취지가 왜 쓸데없이 집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합산 배제 주택은 특징이 뭐냐면 주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나름 정당성이 있는 주택이다 이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은 우리가 합산해서 배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민간 임대, 건설 임대, 장기 일반 임대, 예, 임대 목적의 주택이에요. 이거는 빼주자. 임대 목적의 주택은 우리가 합산해서 배제하자. 임대 목적의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하자. 임대 목적의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건설 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장기 일반 임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합산하겠다. 그러면은 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조정지역이에요. 여기가 조정지역. 그러면 아무리 임대사업을 할지라도 요거는 합산하겠다. 근데 여기가 일반지역이에요. 그러면 합산해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이렇게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시오.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100%입니다. 자, A주택은 8억, B주택은 4억인데 비조정 지역의 임대주택은 2억 원이에요. 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합산한다라고 했었죠.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합산한다. 그러면 비조정 지역은 배제하자. 그러면은 8억에서 4억을 더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억은 우리가 더한다. 배제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2억에서 마이너스 기준금액이 얼마죠? 6억. 자, 요거 뺀 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100%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6억이죠? 그러면 6억이 과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6억. 네. 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율을 보시면 우리가 조정지역은 1주택, 그렇지 않은 것은 2주택까지는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2 동그라미, 6 동그라미, 3. 그 뭐가 돼? 263이 되죠. 263. 그러나 3주택 이상이 되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이 됐을 땐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2배. 2배로 보시면 돼요. 2배. 2배. 그럼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1.2에서 6%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최고율이 나옵니다. 주택법인은 강력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요 상황일 때는 3%, 요 상황일 때는 6%까지.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공제를 못 받아요. 만약 12억이다가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100% 곱하기 6%. 여기가 만약 조정적이었으면은 그럼 12억이 6%면 얼마일까요? 10%가 1억 2천이니까 6%면 7,200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매년 내야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주택법인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50페이지에 나오죠. 과세 대상은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포함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치성 중에서 일반이든 고급주택은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별장은 뺍니다. 그 다음에 납세문자는 6억이 되고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문자 된다. 자, 과세 표준을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는 6억, 1세대 주택자는 11억, 법인은 아예 공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율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님 보시고 대신 법인은 최고 세율이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자, 기준금액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를 냈어. 근데 6억 넘는 거에 대해서 또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종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부세를. 그러면 6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죠. 맞잖아요.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이미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거는 차감을 해주자. 이미 낸 거니까. 이미 낸 거니까 7개월 달에 냈지 않았느냐. 차감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중세액 공제란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공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공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